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했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사연을 듣기만 하던 직장 여성인데 오늘은 너무 답답한데 어디다 이야기할 곳은 없어서 이렇게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저는 이제 결혼한 지 7개월 된 사람입니다. 신랑이랑은 8년 친구로 지내다가 5년을 연애하고 7개월 전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 구할 돈을 얼마나 했냐고 했더니 5천만 원 있다길래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젊으니까 같이 얼른 돈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되겠다 하고 이해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작은 문제를 좀 더 걸고 넘어졌어야 했는데 제가 많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그리 아시고 상견례하고 예식장 예약하고 집 구하려고 다니다 보니 신랑이 갑자기 돈을 2천만 원밖에 못 해온다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주식으로 3천만 원을 날렸다 하더라고요. 집 구하는데 보태고자 하다가 날렸다 하길래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구합니까? 제 나이가 32살이라 월세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 기가 막힌 건 정말 남친이 겁도 없이 은행에서 대출 2천만 원까지 받아서 주식하고 그 돈까지 날린 거라 그럼 총 5천만 원을 날렸으니 정말 무서운 남자입니다. 어디 겁도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합니까? 제가 결혼을 접내 만에 난리치니까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고 다 갚으면서 살 테니 용서해달라는데 저도 그때까지 이 남자 너무 사랑했기에 그래 어차피 고생하기로 한 건데 열심히 모아서 살자 생각했어요. 저희는 10평 조금 넘는 작은 집 전세로 입주했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와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죠. 무슨 집이 베란다도 없니?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맞아? 라며 저희 신혼집 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라 진심으로 욕이 나올 뻔했어요. 시엄마도 자기 아들이 주식으로 돈 날려서 2천만 원밖에 없는 거 알면서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결혼 접겠다고 시엄마 만나서 2천만 원 가지고 남자가 35살이 되었는데 장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며 저희 엄마도 물론 화나고 그러니 정말 끝낼 심산으로 그런 말씀 하신 건데 거기서 시엄마는 그래도 자기 아들 잘나고 자기 잘났다고 저희 엄마한테 땡땡 어머니 돈 가지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애들 아직 젊은데 서로 벌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리 돈 가지고 그러십니까? 대신에 제가 땡땡이 시집살이는 정말 안 시킨다고 약속할 테니 얘네들 결혼 정말 시켜야 합니다. 하면서 식당에서 막 울더라고요. 창피하게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게 이 정도인지 신랑 위로 40살인 형이 한 명 있고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는 결혼을 했고 형은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 막내 아들이라도 장가 보내서 며느리 정말 보고 싶으셨겠다는 마음에 저희 부모님이 뜯어말리는 결혼 제가 잘 살겠다고 우겨서 했는데 세상에 처음 신혼집 오셔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집 4천만 원이지만 정말 싸고 좋은 집 잘 구했다고 다들 그러는데 형이랑 시엄마는 사람 사는 집 맞냐고 하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엔 꼭꼭 들리시네요. 저도 직장 다니면 사람이라 주말에 늦잠도 자고 싶은데 나 니네 집 앞인데 들어가도 돼? 이러세요. 그래서 집 앞이라는데 가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 달 반을 매주 오셨습니다. 오셔서 잘 놀다 가시면 말도 안 하는데 형이랑 시엄마 저는 제 집에서 불편하게 앉아 있는데 형은 제 앞에서 누워 있고 시엄마는 저희 신혼 침대에 말도 없이 올라가서 누워 계시더군요. 정말 어떻게 신혼부부 침대에 저렇게 올라가서 누우실 수가 있을까요?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셔서는 침대 불편해서 못 자겠다. 집에 가야겠다. 이러고 가시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신랑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고 따졌더니 신랑이 말했는지 그제서야 안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아기 낳으라고 스트레스를 주는데 제가 몸이 조금 아픕니다. 당분간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이며 아기를 가지면 아기를 지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신랑이 땡땡이 몸 아파서 약 먹고 있어. 당분간 아기 못 낳으니까 아기 낳으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딨다고 아기를 낳아? 하면서 저 없을 때 혼자 시댁 가서 어머니께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들은 적 없는 마냥 계속 저한테만 아기 빨리 낳아라. 네가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니? 이러면서 얘기하세요.
저 젊은 나이 아닌 거 아시고도 결혼 허락하시고선 왜 그러는지 결혼식 비디오 보면서도 땡땡이는 얼굴이 동그래서 앞머리를 내리는 게 나을 뻔했어. 땡땡이는 살이 있어서 덜 파인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거였는데 라며 굳이 비디오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는 사실 할 필요 없는 이야기라 속이 너무 상했어요. 그런데 시엄마의 딸, 그러니 저에겐 시누이 되는 사람이 결혼한 지 6년 차가 돼가고 나이가 37인데 아직 아기가 없는데도 저한테만 자꾸 그러셔서 제가 어머니 아가는 결혼 먼저 한 언니가 먼저 낳으셔야죠. 그랬더니 시엄마는 외손주가 무슨 소용이니? 나는 친손주가 보고 싶다. 이러시는데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2천만 원 주어서 장가 보내놓고는 아기라니요. 아기는 낳으면 꽁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시누이 남편이 1억 5천 조금 못 가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린 건지 그 집에 월세 놓고 시누이 부부는 전세로 이사를 갔거든요. 저 시댁에서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앉아있는데 신우한테서 시엄마께 전화가 걸려오더니 막 이야기 하시는데 통화소리 다 들리더군요. 시엄마 저 있는데 저를 빗대서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누구는 딸 시집 보내고도 매일같이 본다는데 나는 딸 얼굴 보기가 이리 힘들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집과 시댁 그리고 신혼집은 각각 10분 거리에 있고 시누이는 지방에 살기에 꼭 저보고 하는 말 같더라고요. 시엄마한테 안부 전화드리면 시엄마가 어디니? 이러시면 제가 집이에요 하면 시엄마가 아 친정집이야? 이러시는데 제가 언제 친정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전화 끊으시면서 시엄마 한다는 말이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땡서방네 집은 아들도 하나면서 집 하나도 못 사준다니? 이러면서 혀를 차시는데 이게 뭐죠? 자기 아들은 2천만 원 가져오면서 벌어서 살면 된다 하셔놓고 본인 딸은 집이 하나 있는데도 이번에 전세로 옮겨갔다고 집 하나 못 해준다고 불만이신 건가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하는 일이라 사연을 쓰다 보니 너무 감정이 격해져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고민인 것은 지금 조금씩 모아서 대출빚이 700만원 갚고 1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랑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데 슬슬 불안함이 엄습했고 저는 설마 했습니다. 신랑이 자격증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저 몰래 다른 곳에 대여를 해준 모양인데 그것도 저와 결혼 후에요. 근데 그게 걸려서 벌금이 500만원 나왔다고 그걸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저 몰래 갚고 그 돈 메꾸려고 보험 약관 대출 받아서 주식을 또 했다는데 그 돈을 또 날려서 지금 빚이 1200만원이랍니다. 저 정말 미치는 줄 알았고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결혼 전에도 저를 속이고 집 구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집 구할 때 되니 주식해서 돈 날렸다고 뒤늦게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적어도 저희는 부부인데 어떻게 자격증 대여한 것부터 벌금 나온 것까지 모든 걸 다 숨길 수 있는 건지 저는 이 사람한테 속고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자격증을 5개월 빌려줬다는데 그럼 수수료를 받았다는 말이고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고 수수료 받았으면 집에 빚이 있으니 그걸 갚을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돈은 어딨냐니까 그것도 없다며 그 돈마저 주식으로 날린 모양이라 너무 화가 나서 욕밖에 안 나와요. 정신이 있는 인간이냐고 욕을 했더니 미안해. 자기한테 할 말이 없어. 이러고 땡이라 어찌할 거냐 했더니 생각해봐야지 하고는 입 싹 닫고 쿨쿨 잠을 자는데 이 사람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결혼하면서부터 통장 가진 거랑 카드 다 달라고 했더니 통장도 하나 주고 카드도 하나밖에 없다고 정말이라고 해서 신랑인데 믿어야지 하고 카드 없애고 통장은 제가 직접 관리하면서 한 달에 용돈을 주면서 살았는데 그 말 듣고 확인해보니 통장이 3개나 더 있었고 돈도 돈이지만 제가 화가 나는 건 저를 속였다는 거예요. 저를 속인 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지만 사연이 너무 길어질까봐 쓰지 못했어요. 이 정도에 비하면 그건 작은 거짓말 정도에 속할 테니까요. 저 어찌해야 할까요? 모두가 반대했던 결혼이라 친구들마저 신랑을 싫어해서 친구한테도 이야기 못하겠고 혼자 머리가 아파요. 신랑 형한테 전화해서 동생이 그랬다고 했더니 어쩌겠냐. 더 큰 돈 없애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않냐. 알아서 갚으라고 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우리 엄마 쓰러진다.
이래요. 저 쓰러지는 건 괜찮은 건가요? 정말 창피하지만 제 신랑 35살인데 월급 150만 원이고 결혼 전에 월급도 200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통장 받고 나니 150만 원이었고 그런데 꼴랑 그 돈으로 어느 세월에 빚을 갚아나갑니까? 저는 뼈 빠지게 빚만 갚아주다 죽으란 건지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드리면 저 효녀 소리나 듣고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매일 얻어먹겠죠. 저는 몸도 아픈데 돈도 벌고 집안 살림에 자기 잘난 아들 나한테 준 것처럼 생색내는 시어머니에 돈은 없어도 잘 살길 바랬던 친정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저 몰래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서 주식할 생각을 했는지 소름 끼치고 제 머리로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이 사람과 그냥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용서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오바해서 생각하는 건지 그런 판단이 서질 않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인데 이젠 얼굴 보는 것도 싫어서 오늘부터 친구네 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신랑이 점점 무서워지고 이런 상황 모르는 시엄마는 자기 아프다고 내일도 주말이니 시대고라네요. 뭐 그리 잘난 아들이어서 그리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건지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제가 판단이 설 수 있게 제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조언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